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들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중앙일보의 종편 채널 JTBC가 잇따라 국정원 관련 특종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녀 김모 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지급했고 송금자로 적혀있는 7452 부대가 국정원의 위장 명칭이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JTBC의 잇따른 국정원 특종,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JTBC가 했다는 특종 보도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6일 JTBC 뉴스9은 그 국정원이 오늘의 유머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변호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꼭지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 개인의 소송권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국정원은 그동안 김모 씨의 댓글 활동이 개인 일탈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예. 네, 이러한 것을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뉴스9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을 통해서 변호사 비용 지급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7452 부대 명의라는 부대의 명의로 3,300만 원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했습니다. 예. 국정원이 이 보도 나간 다음에 처음에 돈을 대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방 국정원 직원들 돈을 모아서 다 채워 넣었다. 이렇게 네. 해명을 했죠. 네, 국정원이 굉장히 좀 다급한 해명을 내놨었는데요. JTBC는 첫날 보도에서 이제 국정 회사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 처음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라는 변호인의 발언을 삽입을 이미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이에 대해서 빈 예산을 직원 자체 모금으로 채워넣었다라는 해명까지도 이미 첫날에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JTBC는 이런 심리전단 활동에 관련해서 국정원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들을 리포트 이미 삽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허술한 해명을 좀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부인하다가 말을 바꾼 점, 감찰에 철저한 국정원이 직원 대신 변호사 비용을 대주고 이걸 내부 모금으로 채웠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6일날 보도를 다 했었고요. 7일날에는 7452 부대가 국정원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보도를 잇따라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라는 것이 보도를 듣고 이것들은 좀 오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을 해명으로 하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JTBC 보도에서 상당한 완성도가 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뉴스에 다 삽입이 됐는데 그 해명을 듣고도 이 해명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 자체가 리포트나 당일 뉴스의 흐름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기 예. 때문에 보도의 완성도는 근래의 방송뉴스 보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철저한 취재랑 확인을 했던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사자의 반론 해명을 넣었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의 최동호 검찰총장 혼외자녀 보도가 생각이 나는군요. 네. 6일에 지금 말씀하신 보도가 있었고 바로 다음 날도 또 특종 보도가 있었죠? 네. 7일 뉴스 톱 보도도 변호사 비용 대납에 이어서 7452 부대가 국정원이라는 관계를 밝혀낸 것이었는데요. 국정원과 거래 시에 7452 부대 명의로 된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았다는 업체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452 부대가 국정원임을 확인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계속 어떤 거래를 할 때 7452 부대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6일날 방송에서 이제 7452 부대를 의심되던 국방부와 기무사가 우리는 모두 아니다라고 한 점이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요. 7일 보도를 통해서 이 7452 부대의 실체가 국정원이고 국정원이 어떤 조직적 차원의 활동을 했다라는 의혹에 이제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날 해명에서 국정원이 직원들의 모금으로 국고를 채워넣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JTBC는 이에 대해서 이제 배임에 해당한다라고 7일날 치고 나왔습니다. 예. 돈을 메운 것은 일종의 피해 변상이자 범죄 행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봐도 공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도 말이에요. 이게 강제 모금의 성격이 있다고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장도 돈 내고 차장들 그리고 또 실국장들 돈을 내는 상황에서 일반 직원들이 돈을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모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의를 강조하기 위한 해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적 활동이 선의를 갖고 한다라는 시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조직에 대한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굉장히 좀 헛발질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은 결국 김 씨가 자기 변호하느라고 쓴 돈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돈을 채워야죠. 그렇죠. 왜 예.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모금을 합니까? 사실 뭐 국정원이 뭐 지난 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보도 자체의 어떤 구조만 놓고 보더라도 국정원이 얼마나 어떤 조직인지가 좀 잘 드러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JTBC 내부도 이런 보도 때문에 고무됐을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JTBC는 잇따라서 뭐 호평을 받는 보도들을 내놓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상파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빛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내부 분위기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도 평가를 받는 뉴스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종편 역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최근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거 한 것 같고요. 제가 어떤 취재 현장에서 JTBC 뉴스 기자가 이제 쫓겨나는 걸 한번 봤어요. 최근에 지난주에요. 예. 언론노조 기자회견에서. 근데 JTBC 뉴스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행사 관계자들이 종편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면 네. 종편 중에 이제 JTBC만 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좀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언제까지 취재를 못하는 거냐? 이걸 찍어가도 지상파는 나오지도 않고 우리는 보도를 하겠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도 굉장히 좀 술렁했습니다. 실제로 지상파는 그 건을 그날 보도하지 않았고 JTBC는 화면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KT 이석철 회장 건 관련 보도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JTBC 기자들 사이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뭐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디 트위터인가요? 여기에도 관련된 입장이 나와 있던데요. 예, JTBC는 굉장히 6.17 뉴스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팩트가 나옴으로써 김모 씨와 국정원의 조직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설명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JTBC는 7일 공식 트위터에서 모든 뉴스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더 알아야 할 뉴스는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개편 이후 그런 자세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JTBC 기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JTBC 뉴스9의 이제 국정원 사건이 더 알아야 할 뉴스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9시 뉴스, JTBC 9시 뉴스에서 매일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정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나요? 예, 국정원 이슈를 자주 다뤘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횟수나 이런 걸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100% 보도국의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보도국이 어떤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보도국의 판단인데, 그래서 실제로 JTBC의 손석희 체제가 된 이후에 보도국이 어떤 문제들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가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만 2번이 다뤄졌습니다. 4일과 7일에. 그러니까 네. 4일은 단독 보도가 있기 전이었었는데, 대선 개입 의혹 특검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의 발화로 당일 이슈가 됐는데 지상파는 다 외면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정치 공방으로 다루거나 뭐 이렇게 이제 치부했는데 JTBC는 이 부분을 따로 뽑아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댓글 직원 변호 국고 지원을 주제로도 7일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자사가 보도를 한 문제에 대한 뭐 이슈의 파급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상파들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침묵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JTBC 뉴스가 이슈를 주도하고 뭐 사실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제 확인 못했는데 JTBC 여론조사 수치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JTBC 여론조사가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보수 편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몇몇 여론조사들의 경우에는 진보적 매체들에서 받았을 정도로 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균형감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4일과 7일 여론조사에서도 기존의 이제 보수적 시각에 갇히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오늘 이 사안을 가지고 오늘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뭐 JTBC의 특종 보도에 대해서 뭐 알리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보도 내용을 지상파 방송을 좀 비교해서 좀 매체 비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네. 의지가 보여요. 네. 포인트가 거기에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JTBC가 지난주에 6일, 7일 잇따른 보도, 그다음에 4일과
그 7일의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원 이슈에 대한 어떤 중심을 잡았다면 예. 지상파 뉴스는 지난주 내내 날씨와 박근혜 순방으로 채워졌거든요. 앞에 톱 뉴스들이 뭐 순서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어떤 뭐 그래서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옷을 입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리포트가 됐고 지상파 뉴스가 뭐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JTBC 뉴스가 그런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받거나 관련 내용을 확대 취재하거나 뭐 이 이슈에 뛰어들거나 이런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뭐 윤석열 검사에 대한 편파 징계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뉴스에서 누락이 됐거든요. 지상파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지상파 3, 4, 6, 7일 메인 뉴스를 보면 SBS 8시 뉴스가 6일 이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거를 무려 18번째 꼭지로 보도한 거 외에는 지난주에 사실상 그 국정원 관련된 내용이 지상파 뉴스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지상파 뉴스의 어떤 현 상황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JTBC의 선전이라든지 사실 이제 JTBC 뉴스가 한 일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취재한 거 정도 아주 이제 정석적인 언론행위라고 보여질 텐데 예. 그 상황들을 지상파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른 뉴스 전문 채널들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 뉴스 지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 과거에 이제 언론들이 보면은 신생 매체들이, 좋은 보도를 해도, 걔들 걸 어떻게 받았으니? 막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상파 방송 입장에서는, 종편들이 좀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종편 것들은 아예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미 그 채동권 관련해서는 그 KBS가 TV조선의 보도를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런 경계는 어떤 정파적 시각이나 이 지금 지상파 데스크의 문제에서는 사실 알리바이가 되긴 좀 어렵고요. 네. 근데 지금 공론장의 착시나 왜곡 현상이 아주 공고화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지상파의 프레임은 한 근 1년 이상 정적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어떤 공방이 있고 정적으로 뜨겁고 야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고 여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 수준에서 이제 보도가 멈추고 그래서 어느 날 보도를 찝어 보더라도 사실 그 공방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이 JTBC 보도와 같은 형태의 취재 그 공방은 사실 그 출입처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하루를 스케치한 거를 잘 이렇게 그냥 압축적으로 버무리는 형태의 보도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취재가 실제 일어나고 있느냐 지상파 뉴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 국정원 사건에 대한 피로감 이런 얘기 하지만 국정원 사건에 대한 피로감은 지상파 뉴스가 그렇게 변죽만 울리고 겉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그럼 뭐가 문제인 것이냐. 근데 예를 들어서 JTBC가 보도했던 이러한 그 어떤 실질적 진실에 근접한 어떤 구체적인 이슈들이 뽑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그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여론에 지배적 영향력을 끼치는 방송 플랫폼에서 하는 뉴스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게 국정원 뉴스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왜곡 혹은 이 이슈에 대한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JTBC의 위상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분석 전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종편사는 지금 재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이게 뭐 언론 플레이든 아니든 최대 2개 정도를 탈락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얘기로 시장 상황이 4개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반작용으로 뭐 TV조선이 부랴부랴 드라마를 편성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JTBC 같은 경우에는 손석희 사장을 영입하면서 어떤 플랫폼에 대한 그 인식을 새롭게 갖는데 확실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도 애초에는 손석희가 JTBC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다면 그 손석희 체제 JTBC에 대한 질문이 그래서 지금은 손석희가 정말 JTBC를 바꾸는 거냐 이런 질문으로 진화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가 방송을 바꾸지 못한다. 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손석희가 JTBC로 갔을 때 애초의 비판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의 역할이라는 것과 데스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예. 보도에서 여전히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2가지 질문이 모두 다 시스템을 설명하는 부분이긴 할 텐데 어쨌든 손석희 체제에서의 JTBC의 보도는 상당 부분 진화한 형태까지 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편이라고 하는 어떤 방송을 틀어도 똑같은 뉴스를 하는 형태의 그런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서는 많이
지금 한 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스 김한 기자였습니다.